그리고 화면에 보이죠? 과일, 채소, 자연에서 직접 나는 식품을 자연식품이라고 합니다. 자연식품도 먹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자, 그러면 자연식품이 있는 반면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연에서 나는 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뭐가 있죠? 라면, 탄산음료, 통조림, 사탕, 소시지, 자, 이런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식품, 가공식품으로 봤을 때 자연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조금 더 많이 먹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가공식품은 자연식품과 달리 무엇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을 넘으면 별로 안 좋죠. 먹어봤자 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식품은 즉석식품이라 볼 수 있어요. 즉석식품. 조리를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바로 먹어야 좋은 식품입니다. 자, 예를 들면 라면이 있어요. 라면을 지금 끓였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방금 끓인 거 맛있죠? 따끈따끈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끓여서 한참 놔뒀다가 오늘 저녁에 먹는다든지 내일 먹는다든지 하면 맛이 없겠죠. 면도 퉁퉁 불고 맛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은 조리를 해서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탄산음료를 예를 들면 지금 뚜껑을 개봉을 했어요. 뚜껑을 개봉을 했으면 이제 그 톡 쏘는 탄산도 있고 시원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그럴 때 뚜껑을 개봉을 해서 몇 시간 놔뒀다 먹으려고 하면 탄산이 날아가 버리고 굉장히 맛도 안 좋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음식, 통조림도 마찬가지예요. 참치캔이나 이런 통조림도 뚜껑을 개봉하면 즉시 먹는 것이 좋고 한 며칠 놔뒀다 보면 부패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연식품은 신선한지 확인을 해요. 과일이라도 이게 오래되었는지 이제 수확한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신선한지 확인하고 생산지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이력제,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는 어떤 또 그만의 표시가 있어요. 축산물 이력제, 달걀 산란 일자 표시제 등을 활용하여 선택합니다. 달걀도 마트에서 구입하면 그 달걀 표면에 어떤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잘 활용을 해서 선택을 하고, 가공식품은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자, 과자를 예로 들어도 제조일자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확인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고, 영양성분 표시와 식품 첨가물을 확인합니다. 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개봉 후 빨리 섭취하도록 합니다. 자, 과자도 이제 개봉을 했을 때는 바삭하고 맛있죠. 그런데 그게 몇 시간 지나면 과자가 또 눅눅해지고 맛이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뚜껑을 개봉한 경우에는 개봉을 해서 즉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있죠? 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를 생각하면 진짜로 딸기 성분, 바나나 성분이 들어간다, 아니다? OX. OX입니다. 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그런 데는 진짜로 딸기 성분, 바나나 성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을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화학 구조대로 그렇게 화학 구조대로 생산이 되도록 하면 딸기 향이 나고 딸기 맛이 나고 바나나 맛이 나고 바나나 향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기 우유만 봐도 색깔이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쁘죠. 그렇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도 인공적인 색소를 넣습니다. 물론 그 색소가 식용색소, 먹어도 되는 색소이지만 그 인공적인 색소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결코 좋지 않겠죠. 자, 생우유, 그냥 흰 우유하고 그런 색깔이 들어간 우유는 비교를 했을 때 먹었을 때 조금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딸기 맛도 나고 바나나 맛도 나고. 그런데 그것을
때문에 자주 먹거나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한 번씩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첨가물이 왜 나쁜가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맛을 좋게 하며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기 위해 음식에 첨가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품 첨가물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우리나라는 식품 첨가물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이 인공적인 화학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탕하고 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을 예쁘게 내기 위해서 인공적인 색소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화려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색소가 많이 들어가고 인공적인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소화도 쉽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색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막대사탕 같은 경우에는 막 그것을 입에 물고 한참 있으면 여기 입안에도 색깔이 변할 수 있고 색소가 남아서 여기 남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위로 배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대변을 봤을 때도 약간의 그 색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색소가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쪽에 밑에 쪽에 보면 그 세 가지 표가 있죠. 식품 첨가물은 자 6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같은 몇 가지는 알아둡시다 했을 때 여기 노란색에 뭐 어려운 말이 있죠.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뒤에 질병입니다. 자, 같이 보면 탈의색소, 합성 착색료 뒤쪽에 보면 어떤 질병이 유발된다고 나와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토피성 피부염 시작! 비염, 천식,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황산 나트륨 표백제 이것은 색깔을 희게 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위 점막을 자극하고 만성 기관지염과 천식을 유발합니다. 자, 세 번째 아질산 나트륨 발색제 색깔을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토, 호흡곤란 및 육류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을 생기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뭐 색소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뒤에 질병, 이러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천식. 자, 이런 질병을 여러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천식 이런 질병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병이 뚜렷한 원인이 정확하게 한 가지로 있다 없다? 뚜렷한 원인은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뚜렷한 원인도 없고 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법과 약이 있는데 뚜렷하게 완치를 해주는 약은 아직 없죠. 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을 치료를 했을 때 한 번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확 나아버리거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뭐 바로 완치가 되고 회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특성은 뚜렷한 원인도 없고 뚜렷한 그 치료약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상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여러 가지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치료를 하더라도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꾸준히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조금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병을 가졌을 때 치료비도 돈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약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질병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막 아토피로 힘들어해서 병원을 다니기보다는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